여러분, 당뇨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도 열심히 조절하시는데 혈당이 도무지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진짜 원인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흔드는 숨은 요인, 바로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중이 혈당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뇨병 고위험군에게 체중을 5에서 7% 감량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체중이 1kg만 줄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16% 감소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매우 놀랍지 않나요? 미국 당뇨병 학회 2024년 가이드라인에도 체중 감량 자체를 치료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10% 이상 감량을 유지하면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당뇨 관해 단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분 중에서도 체중 6kg을 감량하면서 당화 혈색소가 3개월 만에 8에서 6.5로 낮아진 분이 계셨는데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밥을 굶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굶는 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굶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죠. 사실 혈당이랑 체중 관리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물론 약은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복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전문가들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약보다 더 강력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일상 속에서 천천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요즘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이라서 아예 탄수화물을 끊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식단이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의 혈당 안정 식단을 드시는 겁니다.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흰쌀밥이나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인슐린에 점점점 둔감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상태가 되게 되죠.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점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GI가 낮은 식단으로 몸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혈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를 낮춘 식사를 2주간 실천한 사람들은 체중과 체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주고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내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이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카무트 같은 잡곡을 조금씩 섞어 드시거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보다는 아보카도, 들기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 보시는 걸로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미밥은 소화가 잘 안 돼서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확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섞어서 먹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면 5:5 정도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아보카도는 너무 비싸서 부담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부나 삶은 계란, 제철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혈당 안정 식단이 될 수 있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준비도 간편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관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약 하나로 괜찮았던 분도 언젠가는 약이 2개, 3개로 늘어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하루 한 끼만 바꾸신다면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도 훨씬 덜 출렁이는 걸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린 한 직장인분은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매 끼니마다 현미밥 100g,
두부, 계란, 제철 채소를 기본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더니 체중은 6kg 감량,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흰쌀밥 위주로 식사를 해오셨다면 오늘 저녁 한 끼부터라도 살짝 바꿔보는 거 어떠실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금방 그리고 정확하게 좋은 변화를 알아채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운동.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유산소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혈당 조절 효과만 놓고 보면 유산소보다도 근력 운동이 더 강력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저장하고 운동할 때는 연료처럼 태워서 써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잘 쓰고 인슐린도 훨씬 잘 듣는 몸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10%만 늘어나도 인슐린 저항성은 11% 감소하고 전 단계 당뇨 유병률은 무려 12%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력 운동이요? 덤벨 들고 헬스장 가야 되나요? 무릎도 안 좋은데 운동은 무리예요 하는 분들 말이죠.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헬스장 안 가도 되고 특별한 기구 없어도 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생활 근력 운동 4가지.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4가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고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 팔 가슴 근육을 쉽게 단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병 들고 양팔 들기인데요. 가벼운 무게도 근육에는 충분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는 건데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주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당을 더 잘 쓰는 몸,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당뇨 커뮤니티에 당뇨를 진단받은 한 50대 주부분이 계셨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20분씩 의자 스쿼트와 팔 운동을 2달간 꾸준히 하셨더니 체중은 3kg 줄고 공복 혈당도 130에서 100대로 안정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내 몸에 맞게 실천하는 거, 그게 진짜 힘이 될 테니까요. 저희 어머님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당뇨 23년 차인 어머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다리를 쭉 뻗는 운동을 즐겨 하시곤 하는데요. 허벅지에 힘이 붙는 게 느껴져서 정말 좋다라며 강력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정말 느꼈어요. 아,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동작만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 분명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괜히 폭식하게 되고 혈당도 유독 높게 나오는 날. 기분 탓인가 싶지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코르티졸은 간에 저장된 당을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고 심지어 지방까지 쌓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혈당이 더 올라가고 살도 잘 안 빠지고 몸은 점점 지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당은 들쑥날쑥해지고 인슐린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0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보다 잘 풀고 다스리는 방법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몸과 마음을 잠깐 쉬게 해주는 나만의 루틴,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한 스트레스 푸는 법 4가지. 첫 번째,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1분간 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 유튜브에서 명상 영상을 틀고 눈을 감고 듣는 겁니다. 조용한 소리에 마음을 잠시 맡겨보세요. 세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 1분.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 산책하기. 나무나 햇살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 그 자체가 사실은 힐링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거나 가라앉을 때마다 1, 2분씩 호흡 명상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서 식단도 더 잘 지켜지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상은 저랑 안 맞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거창한 수행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명상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숨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단순한 휴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보다 복잡해진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시간,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6개월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6, 식후 혈당은 8, 당화 혈색소는 0.2%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0분, 20분씩 길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 1분,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는 분들 계시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나눈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당 안정 식단을 먹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미, 두부, 계란, 제철 채소로 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작은 식단 변화가 혈당은 물론 체중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두 번째, 근력 운동.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의자 스쿼트, 팔 들기, 다리 뻗기 전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잘 알겠지만 운동에서 제일 어려운 건 신발끈을 묶는 그 첫 마음이잖아요. 지금 영상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한번 쭉 뻗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오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매일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명상, 호흡, 스트레칭, 산책, 어떤 방법이든 나에게 맞는 루틴이면 됩니다. 코르티졸 수치가 안정되면 혈당도 함께 차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 한 끼, 한 동작, 단 1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어느새 몸 전체 그리고 하루를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뭐든 잘 안 풀리고 열심히 해도 자꾸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지 하고 체념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실내 자전거를 샀는데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까 타기는커녕 앉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꾸고 오늘은 그냥 앉아만 본다. 앉기만 해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앉았다면 내일은 30초, 또 그 다음 날엔 1분, 또 그 다음엔 2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10분 운동만 해도 오늘도 나 해냈다 라는 기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작게 가볍게 시작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요. 결국 변화는 그렇게 가랑비 젓듯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당뇨로 인한 불안에서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과 수많은 연구들 그리고 실제 후기를 통해서 확인된 방법들이니까요.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버티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